진돗개 바로 알기 운동 본부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돗개 번식 이야기 3부 5편 육지 진돗개의 번식 역사 마지막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진돗개 투견 이야기와 전람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실제와 100%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진돗개를 이해하고 번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초창기 육지 진돗개들의 번식 방향성이 투지 본능이 강한 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성이 진돗개 혼혈을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진돗개를 번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견의 역사는 서구 유럽에서도 성행했던 문화의 일부였고 과거 일본에서도 전국시대 이후 투견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대로 들어와서는 투견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1920년도쯤 일본 정부에서 투견을 금지하게 되고 이것이 풍선 효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투견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195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투견협회가 창립됩니다. 초창기 투견은 도사, 세퍼트, 도베르만, 에어데일 테리어, 복서, 아끼다, 진돗개 그리고 품종 불투명의 기타 견종들을 가리지도 않고 체급에 관계없이 싸움을 막 붙였었는데 항상 대회에서 1등하는 개는 도사견이다 보니까 투견계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지 그때부터 견종도 나누고 체급도 나눠서 싸움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 투견 룰이 바꾸어지지 않았다면 진돗개들의 투지 본능이나 투견 능력으로 진돗개의 우수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투견룰을 바꾸지 않고 체급에 관계없이 싸움을 계속해서 붙였다면 평균 체중이 15kg 미만의 진돗개가 도사견은 둘째치고 세퍼트나 에어데일 테리어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돗개 3마리가 호랑이를 제압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육지 진돗개들이 번식 방향성이 산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50년도에는 투견 붐이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개인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었고요. 다행스럽게도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자유의지가 조금씩 삭트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압제되어 있던 마음을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고교 야구, 축구, 프로레슬링, 프로복싱 등의 스포츠가 인기가 많았고 애견 문화의 일환으로 투견 문화가 들불처럼 번져갔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투견은 복싱이나 프로레슬링만큼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투견 대회 장소가 장충체육관이나 경복궁 같은 곳에서 열렸고 매스컴을 통해서 투견이 홍보되기도 하고 도시 곳곳에 투견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으며 입장료를 내면서까지 투견을 직관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투견 문화의 시류에서 당시 진도 경계에서도 우수한 진돗개를 판단하는 기준이 투지 본능과 싸움 기능이었기 때문에 진도 투견도 구조적으로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도 경계에서는 처음에는 진돗개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싸움을 시켰겠지만은 나중에는 견주와 견주 사이에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걸고 싸움을 붙이게 되는 도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기능이 극대화된 개를 만들었어야 했었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투지 본능이 강한 일본의 기주견과 번식을 시켜서 전문 투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개를 진투 또는 미란개라고 부르게 되고 이 중에서는 진돗개 전람회에 나가서 상력을 획득하는 개들도 나오게 됩니다. 당시 전람회에서 상력을 획득하게 되면 인기가 많아져서 번식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혼혈견들이 양산되던 시기였습니다. 투견을 좋아하는 분들은 기주견과 혼혈로서도 부족했던지 좀 더 강한 싸움개를 만들기 위해서 아끼다, 도사와 교잡을 시켰다가 투견 도박에서는 싸움을 시켜서 이겨야만 돈을 더 벌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불테리어나 피플테리어까지 교잡을 시켜서 모양만 진돗개처럼 만들어서 개싸움을 시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투견 문화가 197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 30년간 이어져 오다가 동물보호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투견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투견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진돗개들이 혼혈화를 부추겼고 실제 혼혈된 개들이 우수한 진돗개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진돗개를 번식하시는 분들은 투견의 역사와 혼혈의 역사는 필수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육지 동호인들이 독하고 싸움 잘하는 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진도 현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좋은 개들이 반출되는 경우도 소소하게 있었겠지만 당시 동호인들은 육지에서 추구하는 스타일, 즉 팔각형 두상의 4대 3소에 준하는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개들을 지향했던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진도섬 오지에서 활동했던 순수하고 가치 있는 개들이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육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진도 현지의 대가들은 인정하지 않던 개들이었고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급한 형질의 개들이었지만 그런 개들을 분양받아가면서도 값은 후하게 쳐줬기 때문에 진도분들에겐 고마운 일이었겠죠. 당시에 육지 동호인들이 진도 섬의 대가들을 수소문해서 만나 뵙고 우수한 진돗개들의 가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면 순수하고 가치 있는 진돗개들은 일찌감치 씨가 말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 진돗개들의 번식 방향성이 잘못된 또 한 가지 이유는 70년대 80년대 당시 전람회에서 진돗개를 선발하는 심사 기준에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진돗개 전람회에서 입상한 진돗개들의 형질이 연도별로 다르다는 것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견종이 다르다고 할 만큼 형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전람회의 흐름은 올림픽을 치르기 전과 치루어진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에 유럽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서양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출진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고 해외에서 큰 이슈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개를 좋아하는 애견인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기획하게 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9년도에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육지의 유일한 사단법인체로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진돗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돗개 혈통보존협회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진돗개 품평회와 진돗개 퍼레이드까지 하게 되는데요. 당시 진도군 진돗개 조합장이신 이기담 씨의 도움으로 원산지 진돗개들이 육지 품평의 역사상 가장 많은 두수가 출품되었고 육지 동호인들은 이날 원산지 진돗개들의 형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평회가 있기 전에 진돗개 세미나가 개최되는데 세미나 초청 인사가 당시 사익견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세퍼트 견체학의 대가인 전창수 씨가 강의자로 나섰는데 이분이 진돗개를 설명하면서 일본견 표준서를 차용해서 만든 진돗개 표준서로 진돗개를 설명하고 진돗개 견체와 구성을 이야기하면서는 세퍼트의 견체와 보용 이론을 진돗개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 시점부터 전람회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창수 씨를 잠깐 소개하자면 서울 농가대에서 학생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당시 유명했던 영화배우 김지미 씨의 형부로 유명세가 있었고 이분은 견종뿐만 아니라 어류, 식물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인으로서 아시아에서는 세퍼트 권위자로 인정받던 분이었는데 애견업계에서는 아이돌과 같은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에서의 영향력은 실제 대단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창수 씨를 진돗개 전문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분이 진돗개를 직접 키우면서 실제를 관찰하고 경험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진돗개 전람회에서 이분이 직접 선발한 진돗개를 보면 진돗개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돗개를 세미나를 하기 이전에 진돗개들의 실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진돗개들의 형질적 가치와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하튼 진돗개 세미나가 있은 후부터 진돗개 심사에서도 세퍼트를 심사하듯 진돗개의 보행과 체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서 심사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재밌는 것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에 전람회에서 입상한 개들의 포즈를 보면은 세퍼트 스테이 자세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기념 촬영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전람회에서 입상한 개들의 형질은 팔각형 두상의 4대 3소에 준하는 개들이었다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체형이 좋고 걸음을 잘 걷는 개들이 상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또 다른 문제점이 전람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체형과 보행을 위주로 심사를 하면서
있는데요. 진돗개들이 구조와 체형은 좋아진 듯 했으나 진돗개의 종족적 표현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두상이 꼭 말대가리 같은 개들이 전람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고 털 길이가 짧아진 개들이 대회에서 입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전람회의 심사 기준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람회의 심사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은 유행과 편의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변했고 시기별로 입상하는 개들의 형질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람회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저로서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고유한 형질이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연대별로 시기별로 진돗개 전람회가 진돗개들의 형질 변이를 선도하고 주도해 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진돗개 전람회가 동물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들의 기호에 맞게 유행에 편승해서 진돗개들을 선발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람회의 심사 기준으로는 진돗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전람회 스스로가 그동안 선발해 왔던 진돗개들의 형태적인 모습을 통해서 입증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느 한 개인이 소신을 갖고 잘못된 기존 질서에 저항하면서 진돗개를 번식한다는 것은 너무나 극복하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육지 진돗개 번식 역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돗개 번식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동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애견생활 되십시오.